특징주로 웅진코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쇼크스러운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 부근에는 조금 이제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웅진코웨이가 실적이 어느 정도로 발표됐길래 이렇게 급락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웅진코웨이의 주가를 예측해 볼 때 어떤 요인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웅진코웨이는 아시겠지만 이제 렌탈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렌탈 품목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렌탈하면 정수기 말고 생각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매트리스도 렌탈하고 안마의자도 렌탈하고 뭐 의류관리기도 렌탈하고 뭐 공기청정기도 렌탈하고 굉장히 품목이 다변화됐어요. 이게 공유경제 시대가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쓸 때 소유보다는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공유경제 시대. 그래서 렌탈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아지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성장 기대감이 높았던 게 웅진코예요. 근데 이번 4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그런 성장 기대감이 조금 무너져서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죠. 일단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4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44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 컨센서스는 133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쵸? 보통 이제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볼 때는 컨센서스 대비 20% 플러스 마이너스로 봐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20% 이상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다. 예상치보다 20% 이하로 못 나오면 쇼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 혹은 신문기사나 이런 곳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밸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근데 이건 이제 기대치 대비해서 훨씬 더 크게 못 미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쇼크스러운 실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 14% 정도로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를 봐야 되는데 우선 웅진코인은 기본적으로 렌탈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렌탈 부분이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진했냐? 렌탈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서는 엄청난 차이는 없었어요. 물론 일부 해약률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렌탈 자체가 크게 위축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경쟁 심화죠. 이게 렌탈 시장이 고성장한다라는 것은 웅진코웨이도 알고 쿠쿠홀딩스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렌탈의 범위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 만큼 각 기업들도 고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를 보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뛰어드는 겁니다. 기존의 업체들은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밖에서는 신규 렌탈 시장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경쟁 심화.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약률이 증가를 합니다. 왜 이제 뭐 통신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쓰고 계시면 LG에서 전화 옵니다. 그렇죠? 전화 와서 이쪽을 바꾸세요. 네. 뭐 위약금 다 내주고 플러스 알파 뭐 드릴게요. 또 KT에서 와서 바꾸세요. 위약금 다 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해약률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해약률 증가의 원초적인 원인은 국내 렌탈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 ASP의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 정수기 렌탈료가 3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경쟁 업체가 들어오고 경쟁이 심화되면 3만 원 못 받잖아요. 3만 원 받으면 다른 업체에서 2만 8천 원 후려쳐서 뺏어가니까.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2만 8천 원, 2만 7천 원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수는 유지된다고 해도 이익은 어때요?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닝 쇼크로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웅진코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기가 어때요? 쉽진 않아요. 그쵸? 국내 렌탈 상황에 대한 고성장, 하지만 경쟁 심화로 인한 해약률 증가나 ASP 하락을 빠르게 개선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도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둔화되는 요인이 있을 때 이건 웅진코웨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기업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 있는데 4분기 어닝 쇼크를 냈다. 그럼 그 4분기 어닝 쇼크가 어떤 요인으로 났는지를 먼저 분석하시는 게 좋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혹은 연속될 것이냐. 물론 이번 웅진코웨이 4분기 영업이익 쇼크가 일회성이다라고 주장한 쪽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질적인 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오늘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밑꼬리가 달렸으니까 내일 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는 봅니다. 근데 실적 회복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거는 좀 분명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웅진코웨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넷마블이잖아요. 그렇죠?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넷마블이 돈이 많은 기업인 건 맞지만 웅진코웨이라는 거대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드는 비용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넷마블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웅진코웨이가 배당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넷마블 쪽에서 웅진코웨이를 끌어안으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배당까지 계속 많이 주면 힘들다. 그러면 웅진코웨이의 배당을 줄이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감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거죠. 다만 웅진코웨이의 기대 요인이 있는데 바로 해외입니다. 지금 웅진코웨이가 성과를 내고 있는 시장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그 경제 수준이 낮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정수기 렌탈 시장이 이제 막 확대가 되고 있어요. 3년 만에 2배 이상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법인도 웅진코웨이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내 부분은 좀 위축이 되겠지만 해외 부분은 성장을 하는구나. 그럼 해외 부분의 성장이 국내 부분의 이런 위축을 좀 막아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웅진코웨이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시면 이제 웅진코웨이의 국내 매출 비중과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보시고 해외 매출은 성장 중이고 국내 매출은 약간 위축될 수 있는데 그럼 이 밸런스를 봤을 때 해외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둘 것이냐 국내 부진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그걸 보는 것은 웅진코웨이의 국내 내수 비중과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웅진코웨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를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에 대한 그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웅진코웨이는 결론적으로 오늘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윗꼬리도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계속 급락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국내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극복하기는 여건상 쉽지 않다. 다만 이제 해외 부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해외 부분의 성장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